네, 지난주 한 대기업의 채용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는 소식에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혼란에 빠졌었는데요.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렵다는 취업, 그 마지막 관문에는 바로 면접이 있습니다. 또 내일 수능이 끝나면 면접 준비도 해야 할 텐데요.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스피치 능력이야말로 사회생활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도 또 강력한 무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면접 노하우와 좋은 말하기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창현 스피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요즘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정말 말 잘하고 싶다. 뭐 프레젠테이션이나 뭐 발표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말 좀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네. 먼저 이 스피치 전문가 어떤 직업이고 또 많은 분들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찾아오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네, 스피치 전문가는 예. 말 그대로 스피치, 대중 앞에서 말하기를 잘하기 위해서 지도하고 코칭하는 그런 직업을 의미를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요즘은 직장인, CEO, 공무원, 작가 등 다양한 직종에 계신 분들이 스피치를 배우기 위해서 많이 오고 있는데요. 예, 예. 특히 대학생은 수업을 프레젠테이션으로 준비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수업 준비와 프레젠테이션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고요. 아. 그리고 CEO분들이나 직장인분들은 그 회사 안에서 입사 소감, 승진 소감, 그리고 자기소개가 갑자기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럴 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말하기가 이제는 하나의 경쟁력으로 그렇죠.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예. 이 말하기를 보다 잘 자신의 능력을 어필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좀 더 잘 구사하기 위해서 스피치 전문가를 많이 찾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네. 자, 네, 그리고 내일이 아마 이제 수학 네. 능력 시험일 아니겠습니까? 예, 수험생들 시험만 잘 쳐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제 면접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수험생들 이 말하기 면접 많이 떨고 긴장하지 않습니까? 뭘 좀 준비를 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는 평상시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평상시에 자신의 표정과 제스처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연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밝은 표정을 계속적으로 연출을 하게 되면 예. 긍정적인 인상을 구축을 할 수 있고 아. 그러한 느낌들이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는 데도 도움을 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평상시에 대화를 나눌 때처럼 예. 자신의 표정과 제스처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면접을 볼 때 큰 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취업하기가 요즘 참 어렵습니다. 정말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이런 네. 표현을 많이 쓰는데 뭐 필기시험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실무적인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해도 맨 마지막에 이 면접 관문이 있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또 다 허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 면접이 중요할 텐데요. 그 주어진 시간에 상대방을 좀 감동시키는 방법이 있으면 그 네. 노하우를 좀 알려주세요. 예. 네, 면접 때 가장 처음 받게 되는 질문이 아무래도 자기소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자기소개를 보다 임팩트 있게 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 한 가지 정도 자기소개를 미리 준비해 놓고 상황에 맞게 면접 기관의 특성에 맞게 센스 있게 대비를 한다면 금상첨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세 가지 이제 제가 말하기 기본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성공적인 말하기를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예. 첫 번째는 어디에서든 사용할 수 있는 자기소개를 준비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하기 기본 순서라는 게 있는데요. 예, 예.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것처럼 오프닝, 바디, 클로징, 마지막 인사까지 이러한 순서를 익혀놓는 것도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러한 말하기를 기본으로 해서 처음에 내가 이런 말들은 좀 금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게 바로 저는 말하기 소질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 떨려서요. 예. 이런 약간 김이 빠지는 말은 좀 지양을 해주는 자극이 것이 될 수 있겠군요. 네, 아, 맞습니다. 그렇겠네요. 좋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만큼 자기를 어필을 하고 자기를 알릴 수 있느냐 이게 핵심 포인트 같은데 네네. 만약에 이번 주에 이제 면접이 잡혀 있다. 뭐 시간이 촉박하지 않습니까? 이 네. 짧은 시간 내에 어떤 걸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만약에 충분히 뭐 장시간 준비를 못 했다면 좀 네. 마음이 급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말하기가 쉽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말 잘할 수 있는 게 어떻습니까? 일단은 자신감 있는 자세를 먼저 연출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예. 내가 그 면접을 본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서고 말을 하는, 아이 컨택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아. 그다음에 나의 스토리를 자신 있게
장점을 살려서 구사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더 가미를 해준다면 면접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평상시처럼 잘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또 이해시키는 게 사실은 쉬운 건 아닌데 네네. 또 경우에 따라서 이런 분도 계세요. 1대1로 말하기는 괜찮은데 여러 다수 앞에서 말하는 거는 굉장히 좀 공포심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이걸 극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 무대 공포는 사실 영국의 뭐 수상뿐만 아니라 모든 유명한 그런 업적을 지닌 위인들도 무대 공포를 다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무대 공포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미리 그 장소에 갔다라고 머릿속으로 한번 이미지를 그려보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 도움이 좀 되고요. 그리고 미리 한번 그 무대에 서서 밟아보면서 걸어보면서 청중에 한 명 한 명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이 컨택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 있게 제스처를 뻗어주는 이러한 동작들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또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리고 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양 발에 힘을 주고 안정감 있는 자세를 연출을 하면 보다 자신감 있게 무대 공포를 극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선생님 목소리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더라도 자신 목소리에 자신이 없다면 이게 좀 힘들 것 같아요. 목소리도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 네,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훈련을 좀 해야 되나요? 그러면 사실 사람들이 저는 소극적인 성향이에요. 저는 발표를 못해요. 저는 원래 목소리가 작아요. 힘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은 본인이 본인의 목소리를 가두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복식호흡을 활용하면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내가 복식호흡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한 손을 가슴에 이렇게 한번 올려놓으시고요. 그리고 한 손은 배에다 이렇게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코로만 숨을 한번 들이쉬게 되면 배가 빵빵해지는 게 혹시 느껴지시나요? 네, 이 상태가 바로 복식호흡인데요. 평상시에 사람들은 흉식호흡을 하기 때문에 자꾸 호흡이 가빠지고 목소리가 크게 발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복식호흡을 꾸준히 연습하면서 배심을 활용해서 발성을 하게 되면 목소리가 작고 소극적인 성향이신 분들, 발표가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자신 있게 자신의 목소리를 크고 힘 있게 발성하는 멋진 목소리로 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떨려서 그런지 몰라도 이상한 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제 친구 중에는 항상 이야기를 하면 머리를 먼저 이렇게 긁습니다. 또 코를 만지는 친구도 있고요. 이런 뭐 안 좋은 습관 같은데 이런 걸 좀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좋은 제스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아요. 저도 실제로 스피치 코칭을 진행하다 보면 본인은 잘 모르는데 이야기를 할 때 인상을 쓰거나 시선 처리가 조금 매끄럽지 않은 경우를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말하기는 언어적인 부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언어적인 부분이 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표정과 이러한 자세들을 내가 최고의 연주자가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 무대에서 즐기는 느낌으로 리듬을 한번 타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치 바이올린 아니면 뭔가 멋진 악기를 가지고 내 몸이라는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자연스러운 표정과 제스처를 지금 하시는 것처럼 해주면 말하기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그 청중 앞에서 연설을 굉장히 멋있게 하는 유명 인사들 이제 좀 떠오르게 되는데 오프라 윈프리 같은 경우에도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 토크쇼를 진행을 하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고 또 오바마 대통령 연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은 좀 일종의 카리스마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특징들이 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같은 경우는 본인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 그런 본인만의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전달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진심이 묻어나는 진솔한 이야기에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그 사람의 편이 돼서 그녀의 편이 돼서 열렬하게 지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바마 같은 경우는 2011년에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을 해서 희생자 추모를 위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근데 그 추모식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51초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아. 침묵을 예.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침묵도 연설이군요. 네. 예, 예. 근데 그 단순히 내가 대통령으로서 한 나라의 리더로서 그냥 연설을 하러 올라왔다라는 예. 그러한 느낌이 아니라 아. 정말 시민들의 편에서 공감을 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그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예. 인지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오히려 예. 오바마 대통령의 인기가 더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 많은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제 말을 좀 잘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네네. 최근에 책을 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말을 잘하는 길잡이가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을 주로 담으셨나요? 네, 제가 10년 동안 스피치 전문가, 강연가로 활동을 하면서 말하기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 예. 그리고 고민을 토로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께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예. 이 책을 이제 집필을 하게 됐는데요. 예. 이 책 안에 7가지의 말하기 절대 법칙을 담았습니다.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예, 예. 첫 번째는 말하기에 자신감을 가져라. 네, 자신감이 가장 중요한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신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실었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프닝과 클로징이 있는데 오프닝과 클로징에서 전율을 줘라. 그래서 이 전율을 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매력적인 목소리로 말하라입니다. 근데 이 매력적인 목소리는 꼭 목소리가 좋은 사람, 이성균 씨나 뭐 이런 분들이 아니라 예. 정말 진정성을 담아서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리듬감 있는 공감을 살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목소리로 말하라라는 의미고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청중이 있잖아요. 예. 무대에 나가면 청중과 함께 말하기를 즐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내가 자신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편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편이 되어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도 예, 굉장히 예. 중요하다. 예.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요. 이 말하기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이 사실은 말을 또 리듬감 있게 표현을 하는 부분.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말을 리듬감 있게 또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자기의 스토리를 풀어라 이 부분을 가장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네. 누구나 갖고 있는 그러한 스토리를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스토리가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누구나 보석 같은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 스토리를 풀어라까지 해서 7가지. 7가지 네. 절대 법칙 꼭 좀 기억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아까 뭐 10년 동안 스피치 전문가로 활동을 해 오셨다고 했는데 많은 네. 분들 코칭을 하시면서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 계셨어요? 제가 한 이제 기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스피치 기법을 교육을 하게 됐는데요. 그 어르신분들은 사실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었어요. 근데 이분들께서 은퇴를 하고 나서 악기를 취미로 연주를 하시는 분들인데요. 예. 스피치에 대한 열정이 젊은 사람들보다 더 강했고요. 네. 의지도 매우 강했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한 번이라도 더 스피치 코칭을 받기 위해서 예, 예. 봐달라고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와, 정말 어떻게 우리 젊은 사람도 가지기 힘든 이러한 마인드를 보여주실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분이 끝나고 나서 네.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 90도로 인사를 하고 가시는데 예. 제가 그 모습에 더 감동을 받아서 그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네. 이제 곧 막년회 하시는 분들, 벌써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 근데 막년회 되면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건배사를 해야 되지 않냐. 내 차례 곧 오는데 네.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네네네. 그런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네. 좀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자기만의 어떤 건배사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추천해 주시고 싶은 게 있다면 뭐 한두 가지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예. 일단은 좋은 건배사라고 한다면 상황에 맞으면서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예, 예. 주고 예. 그 조직원들에게 뭔가 단합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건배사가 또 좋은 건배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추천을 드릴게요. 예, 예. 일단 긍정적인 메시지, 스토리텔링을 좀 담아서 예. 이번에 올해 다 수고했다라는 느낌으로 칭찬을 같이 할 수 있는 예, 그러한 건배사인데요. 예. 잔이 혹시 네, 예. 없으시네요. 예, 예. 네. 보여주시죠. 그러면 예. 제가 예. 네,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덕분에 최고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자, 잔을 들어주시고요. 예. 제가 당신이라고 외치면 여러분들이 잔을 건배를 하시면서
최고야라고 네. 외쳐주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당신이 최고야 이렇게 예, 네,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좋고요. 예. 네. 또 뭐 액션을 뭐 이용을 해서 위하여 이렇게 하시는 예, 경우도 예, 있어요. 예. 근데 이것도 이제 임팩트 있게 잘만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분위기에서 건배사까지도 하실 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올 연말에 조금 활용을 좀 해봐야 될 것 네네네. 같아요. 모임에서.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전창현 스피치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오늘 말씀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예. 네, 고맙습니다.